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상처의 힘이라고. 아니, 상처가 얼마나 버겁고 고통스러운데 살아가는 것이 상처의 힘이라니 그건 또 무슨 궤변? 이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하네요. 힘든 사람들 잠시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닌 것 같고요. 꽃나무를 키우다 보면 꽃이 핀 자리를 잘라주면 더 많은 꽃을 맺는 것,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꽃나무에 상처 내는 일인데요. 가지치기를 잘해주면 더 무성한 꽃을 맺습니다. 지난 봄에도 저는 장미를 그렇게 키워서 아주 붉은 정원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상처, 힘들다고만 할 것 아닙니다.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는 것 자체가 상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모두 상처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상처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고 또 남의 상처도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처가 힐링되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좋은 시, 따뜻한 수필, 그런 글들을 만나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읽고 듣고 하면서 메타포가 발생해서 그럴까요? 이 치유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문학은 상처로 쓴 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덧나게 하면서 상처를 더 열심히 끌어안는 것이 문학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이 시간 힘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기 위하여, 그 모든 관계를 이어주기 위하여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 한 편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시쿵,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쿵 시즌4는 더 많은 분들이 한국시를 사랑하고 한국시를 애송하고 한국시를 깊게 맛보고 삶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시간입니다. 좋은 우리의 한국시들 많이 있죠? 테마의 시들로 여러분들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랑이라는 테마의 시들로 함께 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살면서 받는 상처, 고통, 그런 것들에 관한 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일 자체가 수많은 상처로 얼룩지는 일입니다. 잘 살아가려면요, 그 상처를 밀고 일어나는 힘 필요하겠죠. 상처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아이러니한 인생을 이어갑니다. 상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의 상처를 떠올립니다. 내 상처뿐 아니라 내가 남에게 준 상처까지 되돌아보게 하는 시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이대흠 시인의 상처가 나를 살린다 라는 시인데요.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상처가 나를 살린다. 이대흠.
모서리를 돌아서다가 튀어나온 돌멩이를 보지 못하고 무릎이 찍혔다. 아직 손등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 몇 방울 피 맺힌 것을 보고 아내는 칠칠 맞다고 했다. 나는 몸에 큰 흉터가 있으면 오래 살 거라던 점쟁이의 말을 들어 다 내가 살아남으려고 액땜한 거라 말했다. 기억에 아슴한 산모롱이를 돌아 나올 때부터 몸에 어디건 상처 하나는 가지고 살아왔다. 뒤돌아보면 상처의 길이 아득하다. 지나간 희망이나 사랑은 모두 내 몸에 붉은 금을 그었다. 아프다. 내 오랜 사랑인 그대를 생각하면 세상을 다시 살고 싶어진다. 아픈 것이 어디 내 몸뿐이랴. 내 발의 체인돌은 느닷없이 발길질에 얼마나 놀랐을까. 나와 만나 깨어지거나 버려진 자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나와 만나면 모든 것이 망가졌다. 타버린 담배, 폐차된 자동차, 망가진 그대, 으스러지거나 커다란 흉터가 남은 게 아닌데 작은 상처에 아파했던 것은 죄스러운 일이다. 혼자인 밤이면 상처 입은 짐승들이 주위를 가득 채운다. 따뜻하다. 나의 상처를 통해서 이웃의 상처까지 생각한 시입니다. 상처의 영역을 넓혔다고나 할까요? 얘는 많은 사람이 그렇죠. 내 상처만 상처고 나만 남들에게 허투당한 것 같고요. 나만 아픈 것이 상처입니다. 이 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상처의 뼈대와 살점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고마운 시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진 몸 그리고 마음이 수없는 생채기로 얼룩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정작 내가 아팠던 기억뿐이지 고의든 실수든 상처를 준 알게 모르게 저지른 수많은 사건들은 기억조차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시는 그런 우리들의 몹쓸 망각에 신락 같은 밑줄을 그어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런 적 있잖아요. 뒤돌아서다가 이게 튀어나온 모서리, 그 모퉁이에 쾅 머리가 찍히든지 손등이 찍힌 그런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꼭 아내나 남편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칠칠 맞아? 라고요. 시인은 민망했나 봅니다. 이만하게 다행이지 액땜한 거야 라고 아내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기억이 아슴한 산모퉁이를 돌아 나올 때부터 인간은 몸에 어디건 상처 하나는 가지고 살아왔구나 라고요. 그리고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뒤돌아보면 상처의 길이 아득하다. 지나간 희망이나 사랑은 모두 내 몸에 붉은 금을 그었다. 아프다. 내 오랜 사랑인 그대를 생각하면 세상을 다시 살고 싶어진다. 아픈 것이 어디 내 몸뿐이랴. 내 발의 체인돌은 느닷없는 발길질에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열정이나 꿈을 위해 달리다가 다친 사랑, 사랑이란 이름으로 긁힌 상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아프지만 그 아픈 것들로 인해서 시인은 세상을 다시 살고 싶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기가 정말 압권인 것 같습니다. 상처에 대한 기억이 세상을 다시 살고 싶어지게 한다라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시인은 알게 모르게 남에게 준 상처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누군가도 나에게 상처를 입고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상처를 헤아린다는 것은요, 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이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나와 만나면 모든 것이 망가졌다. 타버린 담배, 폐차된 자동차, 망가진 그대. 으스러지거나 커다란 흉터가 남은 게 아닌데 작은 상처에 아파했던 것은 죄스러운 일이다. 혼자인 밤이면 상처 입은 짐승들이 주위를 가득 채운다. 따뜻하다. 참 아름다운 시기예요. 아름다우면서도 알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 인간의 이기심으로 감춰진 것들을 냉철하게 읽어내면서요, 거기에 자신의 의식을 투영시키면서 살짝 비틀어 놓는 재주가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도 그렇잖아요. 타버린 담배, 폐차된 자동차, 또 망가진 그대. 거기에 비하면 나는 참 작은 상처에 아파했구나. 정말 너무나 죄스러운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짐승들이 주위를 가득 채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따뜻하다. 라는 마지막 짧은 문장.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상처 입은 짐승들이 우리 주위에 어디 한둘입니까? 그들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기도 해요. 상처받은 이웃을 인식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따뜻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 시를 쓴 이대흠 시인은요, 1968년 전남 장흥에서 출생했습니다. 조선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요. 목포대학교 국문과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4년 창작과 비평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고요. 시집으로는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 상처가 나를 살린다, 귀가 서럽다 등이 있습니다. 현대시 동인상, 애지문학상, 육사시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상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남의 상처에 눈을 돌린 시가 있는가 하면요. 뭐라 그럴까요? 상처의 치료법이라고 할까요? 관리법이라고 할까요? 상처에 대해서 속삭여준 시가 있습니다. 윤중목 시인의 상처라는 시인데요.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상처. 윤중목. 오늘 입은 상처는 오늘을 넘기지 마라. 오늘 지나 내일이면 굼실굼실 계속해 기어나오는 쌀부대의 쌀벌레들처럼 또 다른 내일의 상처가 파고드는 온몸에 힘을 다해 온 정신을 쏟아부어 오늘 받은 상처를 오늘 안에 꼭 아물게 하라.
오늘의 이 상처는 쉿, 잠시 후 자정이 데드라인이다. 상처의 관리 요령 같은 시입니다. 이 시는 어렵지 않아서 별다른 해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명제를 갖게 해주는 시예요. 오늘 입은 상처는 오늘을 넘기지 마라 라는 절대 명제가 어깨를 툭 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상처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곰팡이처럼 더 번식하고 아주 키가 훌쩍 자라버립니다.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을 지나서 내일, 내일 지나서 모레, 굼실굼실 쌀벌레들처럼 기어나와서 또 다른 내일이 또 다른 미래를 부식시켜 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동료들로 인해서 일관계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다 잊어버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작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몸에 힘을 다해 온 정신을 쏟아부어 오늘 받은 상처를 오늘 안에 꼭 아물게 하라 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이나 슬픔, 고통, 상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위로해 주는 법, 또 정리하는 법 그런 것들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잘 위로해 주고는 하는데 말입니다. 이 시기를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나도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위해서 비명만 지르지 말고 좀 스스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겠고요. 온몸에 힘을 다해 온 정신을 쏟아부어 오늘 받은 상처를 오늘 안에 아물게 하면 새로운 발걸음 가벼운 내일이 될 거예요.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참 마지막 시기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상처는 잠시 후 자정이 오는데 그때가 데드라인이다 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상처가 깊어지는 밤이 아니라 상처가 아무는 밤을 만드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기도 해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밤을 맞게 되죠. 밤은 자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밤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낮이 환하고 편한 법이거든요. 밤이 잘 다듬어져야 낮이 잘 굴러가는 겁니다. 시인은 당신의 상처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유통기간은 자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정까지만 아파하고 다 잊고 주무시고 툭툭 털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 시는 상처의 데드라인을 알려준 고마운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쓴 윤중목 시인은요. 1962년에 태어났습니다. 시인이자 영화평론가이기도 한데요. 1989년 7편의 연작시 그대들아로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시집으로는 밥격, 영화평론집으로는 지술에서 청약까지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작가회의 이사, 영화공동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두 편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테마의 시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식궁 벌써 또 문 닫을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입은 상처는 오늘을 넘기지 마라. 데드라인은 자정이다. 라는 시귀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시, 더 깊은 해설로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